제이미와 제니스의 JJ 팝콘 톡. 안녕하세요, 제이미 씨. 안녕하세요, 제니스 씨. 자, 이렇게 저희가 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는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올해는 포기하자면서요. 그러게, 진짜 올해 포기해야 되나 봐. 예, 그냥 장난삼아 한 얘기였었는데, 예. 진짜가 되고 있어요. 이제 날이 또 추워져가지고 음,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뭐, 다른 나라에서는 세컨 웨이브 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미국은 아직 퍼스트 웨이브 끝나지도 않았죠. 음, 음, 네. 지금 뭐 이게 새로운 일상이 된 지 오래여서, 네. 예, 뭐 그냥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이러고 살고 있어요. 마스크 아이고, 쓰고 네. 사람들하고 거리 떨어지고 어디 갈 데도 없고 모든 거는 음, 인터넷으로 사고 뭐 음, 이런 삶이네요. 그러게요. 굉장히 상황이 별로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건강 많이 유의하시고, 음, 저희가 얘기해드리는 좋은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뉴저지는 극장이 문을 열었다고 들었는데요. 뉴욕은 네, 아직 극장이 문을 안 열어서 음, 저희가 테넷을 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예, 사실 네. 저는 그 극장 앞에까지 갔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네. 사진을 조금 찍어가지고 저희 그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리기는 했었는데, 네. 그 겉에 사진하고 뭐 그 박스오피스 그 입구 있는 데만 조금 사진을 찍었거든요. 근데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아니, 왜 안 물론 뭐 들어가셨어요? 그 극장에 들어가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아직까지는.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별로 예. 그 모험을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예. 근데 사람이 진짜 없어서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예. 음, 그래서 미국의 국내 박스 오피스가 여전히 좀 네. 참담한 편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저희 같은 생각을 다 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지금 극장이 뭐 절반 이하로 사람을 받는다고 그래도 조금 찜찜한 기운을 없앨 수는 없죠. 그래서인지 뭐 박스오피스 레코드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현재 테넷이 계속 1위를 하고 있기는 한데 지난 9월 11일부터 13일까지의 수치를 보면은 600만 달러 정도에서 그쳤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 정도면은 거의 뭐 실패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게 제작비가 2억 달러가 넘잖아요. 맞아요. 2억 2,400만 달러라고 그러는데 뭐 네. 다른 데 찾아보면 또 다른 수치가 나와 있긴 하지만 확실히 2억이 넘는 거는 맞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세계적인 수익을 봤을 때 2억 700만 달러가 넘었어요, 이번 주로. 네. 그치만 테넷이 지금 수익을 창출하려면은 4억이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왜냐면 극장에서 개봉하면 극장에 음, 줘야 되는 수수료도 있고 말 그대로 뭐 음, 수익만으로는 그게 회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4억 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으로는.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세컨드 웨이브가 오고 있는 상태여서 네, 좀 다시 락다운 들어가는 데도 있고 이래서 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일단 탑5를 잠깐 보면은 네, 지난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2020년 첫 번째 영화가 테넷이었고 그 다음이 The Mutants 그리고 3위가 Unhinged 4위가 The Broken Hearts Gallery 이게 새로 나온 영화죠. 그리고 네, 5위가 Bill and Ted Face the Music 예, 예, 이 Bill and Ted Face the Music은 지금 페이퍼뷰로도 볼 수 있고 여러 플랫폼으로 해서 이제 집에서 볼 수 있는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극장에 아직도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자동차 극장 같은 데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국 제목으로는 예. Excellent Adventure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키아누 리브스가 나왔던 그 옛날 네. 옛적 타임머신 음. 영화죠. 네. 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이제 향수가 남아서 그런지 아직도 극장에 가서 보시는 분들 많고. 그런데 또 새로 나온 영화 중에서는 물란이 있잖아요. 그쵸. 이게 테넷하고는 다른 행보를 선택했어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 드릴 영화도 물란인데 이 네. 물란 같은 경우는 디즈니 플러스라는 앱이 새로 나왔잖아요. 디즈니에서 만든. 예, 디즈니에서 만든 스트리밍 플랫폼이 디즈니 플러스인데요. 네네. 그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국가에서는 그 앱을 통해서 또 엑스트라 $30를 더 지불하고 물란을 볼 수 있는데 그렇지 네. 않은 나라에서는 극장에서 상영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중에 하나가 중국이었고 또 이 물란 같은 경우는 중국을 타깃으로 해서 만든 영화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영화였는데 지난주에 중국에서 개봉을 했는데 이 엄청난 결과가 나왔죠. 물란 역시도 $2억 이상의 버짓이 들어갔는데 지금 중국에서 개봉주 수익이 $2,300만 그쳤어요. 그러면 폭망했다고 봐야지 되거든요. 예, 헐리우드가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자국 박스오피스를 뛰어넘은 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주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군다나 뮬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중국에서 잘 될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특히 네. 디즈니가 중국 시장을 많이 노리고 있었어요. 지난 뭐 십몇 년 동안 굉장히 네. 타깃으로 삼아가지고 그쪽에 홍보도 많이 하고 그쪽을 기여로 한 그런 영화들도 많이 만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폭망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중국 내에서 반응도 굉장히 안 좋은데요. 예, 뭐 그런 중국의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같은 데 올라오는 그런 평들을 누가 정리를 해놓은 걸 봤는데 네. 어떤 심한 평은 맷 데이먼이 나왔던 그 The Great War라는 영화 있잖아요. 만리장성에 가서 맷 데이먼이 전투하는 영화. 네. 그게 낫다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진짜? 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중국 내에서는 반응이 안 좋습니다. 그 중국 사람도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저도 예. 그 뭐 진짜 평론하는 사람들 것도 보고 그냥 예. 일반 사람들이 화나서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예. 반응이 엄청 나더라고요. 예. 그렇게 참. 싫어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예. 뭐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한국에 대한 영화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면은 뭐 뭐랄까요? 한국의 뭐 옛날 옛적 뭐 고구려 시대의 어떤 이야기를 뭐 백인이나 아니면 외국 분들이 만들었는데 되게 자기들의 시선으로 해석한 뭔가 좀 우리가 그 나라에서 나고 자랐으면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뭔가 이제 하나 둘씩 디테일 같은 것도 어긋나기 시작하면 어쩌라는 거야 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 특히나 뮬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계속 그 시리즈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네. 네, 중국에서는 엄청 유명한 얘기여서 좀 대충 만들면 실소를 터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네. 싫어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 중국 안에서의 관점하고 네. 외국에서의 관점하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특이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중국 안에서는 미디어가 많이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그런 외국에서 문제 삼는 그런 내용들이 잘 전해지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개봉 전에 뭐 논란이 될 만한 일들도 좀 있었죠. 근데 그러니까 중국 내부의 관객하고는 좀 상관이 없이 중국 외부의 논란이었는데 네. 뮬란을 맡은 주인공 배우인 유역비가 홍콩에 대한 중국의 탄압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가지고 홍콩의 운동가인 조슈아 웡이 자기 트윗에다가 뮬란을 보이콧해야 된다는 트윗을 올렸어요. 개봉 전날.
좀 이게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는 좀 번져나가는 조짐이 있었거든요. 개봉 전에 유효피가 네, 한 얘기도 있었지만 그 네. 외에도 디즈니에서 그 촬영을 했던 장소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컸잖아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본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엔딩 크레딧에 음.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문구를 보고 나서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더 커진 건 사실이지만 네, 이 영화를 촬영할 때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작게 얘기가 됐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게 본 사람들의 입김이 더해지면서 훨씬 더 증폭이 됐는데 네, 문제가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뮬란에 대해서 나오는 기사들이 다 중국 정부를 비판을 하는 얘기랑 같이 지금 맞물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 안에서는 뮬란에 대한 이제 홍보 기사 같은 게 많이 검열이 됐대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 안에서는 홍보에도 문제가 생긴 거지. 음, 참, 문제가 많은 영화였네요. 음, 그러게. 거기다가 영화를 보고 나서는, 영화적 고증에 대한 것도 좀 논란이 됐었는데요. 음, 그러니까 주인공이 계속 그 중국 황제를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는 그런 충신으로서 그려지잖아요. 네. 예. 근데 이 배경 자체가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엠퍼러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음, 이 뮬란이 살고 있던 지역에 그 지역에서는 엠퍼러가 있었던 게 아니고 칸이나 카간이라고 하는 높은 위치의 왕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막 이게 중국 황실 뭐 이런 느낌으로 등장을 하니까 음, 중국에 대한 전체주의적이고 음, 좀 군주제적인 그런 시각이 너무 많이 녹아져 있다. 뭐 이런 음, 의견도 올라왔거든요. 어쨌든 저희는 무려 네. 디즈니 플러스에 $30를 내고 이 영화를 보지 네. 않았겠습니까? 그러게요. 프리미엄 액세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군요. 예, 저희가 이렇게까지 한 것은 음, 여러분이 쓸데없는 돈을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네, 사실 저도 보이콧에 좀 동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네, 네, 그 주연 배우의 발언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영화를 보더라도 마음 편하게 볼 수 없겠다. 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30나 받아먹는 디즈니에 대해서 좀 화가 음. 나기도 했어요. 저도 물론 같은 생각이었었는데, 예, 일단 저희가 하는 일이 있으니까 예, 무슨 얘기를 해도 보고선 얘기를 해야지 되지 않겠나, 뭐 이런 네. 생각이 든 것이죠. 예,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뭐 딱히 뭐 디즈니를 통해서 본 것도 아니고, 네, 돈을 낸 소비자로서 본 거기 때문에 네. 더더욱, 예,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자격이야 누구든 다 있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돈까지 냈으니까 우라통을 터주는 거지. 왜냐면 보통 $30까지는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게요. 예, $20 정도로 보통 공개가 되었고, 다른 영화들이 그 정도도 꽤 비싼 편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본 건데, 음, 어쨌든 디즈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는지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네. 음, 이게 뭐, 박스오피스 성적은 다들 다른 스튜디오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공개를 해서 쉐어하는 스타일이어서 총 액수를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지만 이렇게 앱에서 나오는 수익 창출은 얘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처음에 디즈니 플러스가 나왔을 때 해밀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구독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때 생긴 수익도 얘기를 안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뮬란으로 인한 수익은 뭐 언제 얘기할지, 얘기는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디즈니에서 나온 공식 자료는 아니고, 네. 스마트 TV를 통해서 집계를 하는 다른 음, 업체가 내놓은 뭐 통계에 의하면 음, 3,300만 달러가 넘었다고 했거든요. 뮬란 예, 예, 뮬란 수치만. 디즈니 플러스에서. 예. 예.
근데 그것도 그렇게 성공적인 것 같진 않아요. 전혀 네. 아니죠. 예. 예. 조금만 참으면 올 연말에 네,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면 그냥 공짜로 볼 수 있거든요. 뭐, 맞아요. 공짜라고 할 수는 없죠. 구독료를 지불하니까. 음, 하지만 꼭 개봉 때 안 봐도 되는 사람들은 음, 기다렸다가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뭐 지금 이렇게 욕도 먹고 있는 영화를 돈을 지불하면서 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또 리뷰하는 걸 듣고 나시면은 생각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 리뷰는 스포일러가 조금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 얘기를 드리죠. 저는 30불의 가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영화. 네. 제니스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디즈니 플러스의 어떤 구독 영화로 봤다면 뭐 그럭저럭 볼만하네 이러면서 봤을 것 같긴 해요. 네. 예, 따로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뭐 넷플릭스 오리지널처럼 틀었는데 새로운 영화가 있어서 봤다. 뭐 이런 영화 만들었구나. 뭐 이러고 보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맞아. 근데 뭐 이렇게까지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애들이 두세 명이 있는 가족이 네. 함께 시청을 한다 생각을 했을 때는 구입을 할 만할까요? 일단 애니메이션 뮬란을 먼저 보여주겠어요. 음, 그리고 그, 그걸 좋아하면 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애들 있는 집이면은 애니메이션은 먼저 보지 않았을까요? 모르죠. 그런 옛날 생각이 좀 드는데, 애니메이션이어가지고. 음, 일단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을 하는 이유는 애들한테 만화 영화를 끊임없이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 네. 그러는 것 같으니까 글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부모들도 글쎄, 쉽게 음, 30달러를 지불하고 애들을 위해서 이걸 보여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애들 다 데리고선 극장 가는 것보다 싸기는 싸요. 하지만 극장을 음, 가는 그 경험 자체에 대한 애들의 네, 그 설레임과 음,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음, 이거는 그런 게 아니니까. 음, 네. 30달러를 내고, 그러니까 극장비를 지불하고 애들을 한 4~5시간의 극장 경험, 그러니까 오가는 것까지 다 합해서 음, 엄마가 그런 시간에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30달러를 냈는데 애들이 집중을 못해. 이러면 음. 뭐 좀 엄마로서는 보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거는 뭐 부모님들 결정이고 일단 저희로서는 예. 30불의 가치까지는 없는 것 같다. 예, 그래서 뭐 예, 연말까지,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시면 연말까지 기다렸다 보셔도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 예. 음. 그럼 이제부터 영화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는데요. 예, 예, 제니스 씨가 영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기본적으로는 디즈니의 동명 애니메이션이죠. 1998년에 나왔던 뮬란을 리메이크한 영화라고 할 수 있고요. 배경은 중국이고 뮬란이란 이름의 용감한 소녀가 아빠 대신 전쟁에 참여해서 나라를 지키면서 영웅으로 성장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얘기는 아주 단순하죠. 네. 근데 98년도께 애니메이션이고 뮤지컬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 2020년도 실사판은 뮤지컬이 아니죠, 전혀. 그냥 진지한 역사 음, 드라마였습니다. 완전 사극이었죠. 예. 판타지 사극? 뭐 그렇게 봐야 되나요? 정확한 시대 배경이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뭐 고증 같은 것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뭐 네, 그렇게 구체적인 것들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음, 하지만 이 배경 뭐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실존했다고 믿어지는 사람이고 중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전설이기 때문에 신장 위구르 지역,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신장 위구르 지역에 지역적인 배경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음. 근데 대부분은 뉴질랜드에서 찍었다고 하던데요. 저는 중국에서 찍었다고 들었었는데요. 이게 감독이 뉴질랜드 출신 감독이잖아요. 네, 네. 거기다 이제 여자 감독인 니키카로 감독이 연출을 했는데 네. 이 웨이브라이더로 많이 알려져 있죠. 네, 노스 컨츄리도 찍었고 음, 보니까 자연 경관을 되게 잘 찍는 감독인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뭐 이 영화를 맡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기사를 보니까 대부분은 뉴질랜드에서 찍었고 네.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는 대체 뭘 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음.
왕국 나오는 장면들을 찍었나요? 근데 거기는 아마 왕궁이 없을 텐데. 아마도 실제 왕궁이 아니었으면은 그 TV 시리즈 같은 걸 찍기 위해서 만든 세트장일 수도 있고 중국에서는 사극을 굉장히 많이 찍잖아요. 네네. 그래서 축소판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세트장이 엄청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들도 스페셜 땡스에 보면 많이 나와요. 뭐 베이징도 나오고 뭐 다른 뭐 알 수 없는 어떤 동네들 이름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유독 이제 퍼블리시티 오브 신장 위구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퍼블리시티? 왜지? 뭐 약간 이런 의문을 가지게 만들긴 해요. 그렇죠. 여기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제일 많이 됐잖아요, 영화가. 지금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점이 이 지역이 굉장히 외국에는 알려진 것이 그 위구르인들을 구금한 수용소가 집결돼 있는 장소잖아요. 네. 말하자면은 수용소가 결집돼 있는 지역인데 지금 2017년부터 현재까지 100만 명이 넘는 위구르인들을 그러니까 억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캠프라고 부르는데 말하자면 수용소죠. 이게 1200개가 넘어요. 이 지역에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안에서 자행되고 있는 행위들이 굉장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악행을 자행을 하고 있다고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는 이제 억지로 불임 시술을 시키고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무슬림이 굉장히 많은데 종교와 언어를 포기를 하고 중국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래서 수치를 보면은 2019년 현재 이 지역의 출산율이 24%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 정도면은 제노사이드거든요. 학살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 뭐 이런 논란의 지역에서 뭐 모르겠어요. 촬영을 한 건지 뭘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감사를 표했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 디즈니는 어떤 코멘트도 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실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2017년에 촬영을 했으면 이거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때부터 지금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디즈니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떡하니 크레딧에 공항국에다가 감사하다는 그런 말까지 넣었잖아요.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기본적으로 뭐 어디 가서 로케이션을 하거나 도움을 받으면은 감사를 표하는 게 관례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저는 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몰랐어요 이러겠어요? 아니면 진짜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나 저렇게 얘기하나 지금 완전히 궁지에 몰린 상태거든요. 지금 감독도 아무런 뭐 코멘트 하지 않고 있고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 그냥 빨리 가라앉기를 뮬란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작가는 또 두 팀으로 이루어져 있던데요. 그 중 한 팀이 혹성 탈출, 그러니까 플래닛 오브 에이프스를 쓴 작가들이더라고요. 그래서요, 뭐 전쟁 영화니까 뭐 이런 분들이 썼구나 싶기도 해요. 근데 지금 여러 명이 각본을 담당을 했잖아요. 근데 이 중에 아시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백인이잖아요. 감독도 그렇고. 감독도 백인이고 각본을 쓴 사람들도 백인이고 하다못해 의상을 디자인한 사람도 백인이고 이거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얘기를 들어보면 의상 디자인한 사람은 세계 각국에 있는 중국 의상들이 전시된 뮤지엄을 돌아다녔대요. 그리고 뭐 중국에 가서도 몇 주 동안 가서 뭐 많은 걸 흡수를 하고 왔대요. 왜? 그냥 중국 사람 쓰면 되잖아. 그러게 말입니다. 그냥 중국 의상 디자이너 쓰면 되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만 해도 애니메이션도 물론 논란이 되게 많았지만 그래도 뭐 중국계 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나마 뭐라도 이렇게 고증을 지켜보려고 노력한 흔적은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이미 그런 애니메이션 때 겪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는 게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서 닿는 것이 네, 그거더라고요. 디즈니는 우리들의 돈을 원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문화를 존중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게 딱 맞아요. 그 얘기가. 네. 그렇지 않고서는 감히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면서 아시안을 하나도 안 써. 배우들만 아시안이네요. 그러니까 배우들만 아시안인데 그 사람들이 백인 애들이 쓴 각본을 읽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한 각본이 나오는 거지. 네, 이게 참 무슨 뭐 그거 있잖아요. 예, 그 한문 모르는 백인 애들이 쓰잘데기 없는 한문 그 글자 그 팔에다 새기고 막 다니는 애들이 있잖아요. 예, 문신에서. 예, 그런 것처럼 그 칼에도 이렇게 새겨져 있잖아요. 네. 너무 웃기는 거지, 그거 보면서. 저 옛날에 누가 네. 자기 문신을 한문으로 했는데 그 음, 한문을 읽지를 못해가지고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게 웬 말이냐고. 근데 되게 뜬금없는 한문. 음, 뭐 이렇게 일상적인 한문도 아니고 도무지 이 한문을 왜 썼지? 얘는 왜 새긴 거지? 뭐 이런 한문을 떡하니 새긴 거예요. 저는 더 웃기는 게 예, 있었는데, 굉장히 좀 삼류, 뭐 약간 포르노 비슷한 영국 그 독립 영화 같은 게 있었어요. 공포 네, 영화였었는데, 네, 약간 에로틱한 그런 분위기도 있는 거였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배우가 세상에 자기 왼쪽 팔뚝에다가 팔뚝이 가득 차게 네. 한국말로 타투를 해놓은 거예요. 왜? 뭐라고 쓴지 알아요? 몰라요. 태권도. 오 마이 갓. 귀엽네요. 그래가지고 태권도가 그리 좋더냐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태권도 좋아하나 보죠. 아, 그래도 팔뚝이 가득 차게. 저는 아, 최근에 아미 네. 있잖아요. BTS 팬클럽. 네네. 그러니까 초창기 아미였던 친구가 음, BTS가 이사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노래를 불렀었나 봐요, 예전에. 그래서 음, 이사라는 그 발음이 좋았나 봐요. 음. 그래서 이사를 타투로 새긴 거예요. 아, 진짜요? 예, 그게 약간 뭐 그냥 글씨가 아니고 무늬로만 보면은 뭐 예쁠 것 같기도 해요, 이사라는 게. 네. 근데 자기도 무슨 뜻인지 모른 거지. 뭐 아무튼 근데 그런 건 좀 귀엽다고 생각은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우리가 옛날에 뭐 영어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뭐 이 단어가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거 새길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음, 그거는 그냥 네. 개인이잖아요. 이건 디즈니잖아. 게임이 다르죠. 음. 그리고 이 영화를 몇 명이 볼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예. 계속 무슨 로열, 브레이브, 트루 이러면서 아, 저거 어, 민망해가지고.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요 말이 fidelity, bravery, integrity라는 모토랑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 이 모토는 뭔데요? 모토가 FBI 모토예요. 아, 그래요? 그거를 또 비유해 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인터넷에. 그러면서 무슨 아, FBI 뭐 또 공익 광고냐고. 한국 음으로 읽으면은 음, 충용진 이렇게 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음. 충성, 용기, 그리고 진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가 더 붙잖아요. 효도. 저 거기서 완전 쓰러졌어요. 효도가 웬 말이야? 아, 아, 아니, 뭐 딸한테 효도하라는 게 무슨 페미니즘인 것처럼 다 해놓고서 갑자기 아빠한테 효도하래. 막 이래가지고 음. 쓰러졌습니다. 저는 거기서. 코미디인가? 그리고 너무 막 이렇게 좀 섬뜩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막 보면서 막 "헉, 얘네 이래도 돼? 막 이러는 어떤 장면들이 장면들이죠? 예를 들어서 뮬란이 그 네, 매치메이커 만나러 갈 때 네, 화장을 하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 드레스 같은 이제 네, 그 트래디셔널 드레스를 입었을 때 그 디자인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영걸이 입었던 황제가 입는 네, 그 옷이라든지 이런 디자인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액센트, 배우들 액센트에서도 네. 그랬어요. 이 사람들 영어 잘 못하는 그런 중국 배우들이 메이저 롤을 많이 맡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영어 발음에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하잖아요.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액센트가 다른 거죠. 네, 발음이 확실하지 않을 예, 때도 있고 예, 액센트가 확실히 있는데 그 예. 액센트를 영어를 잘하는 중국계 미국인 배우들도 그 액센트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문제가 분명히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건 액센트를 흉내를 내는 거잖아요. 영어 잘하는 미국 사람이 중국인의 중국인 액센트를, 액센트를. 예. 그렇게까지 하려면 차라리 그냥 중국말로 하게 하지. 왜 그거는 생각 안 했는지 이해가 안 가고, 참, 이해 안 가는 결정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음, 예. 저는 제가 애니메이션을 봤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음, 왜냐면 그 노래들이 유명하니까 그 노래를 다 알고 있어서, 아, 애니메이션을 봤으니까 이 노래들을 알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음, 영화를 보고 애니메이션을 다시 봤더니 안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그 당시에도 애니메이션이 문제가 많아서 음, 제가 안 봤던 것 같아요. 너무 뭐 한국인이 보기에는 네, 너무 웃긴 거지, 고증하는 음, 게. 근데 이것도 봤더니 되게 뭘 하려고는 하는데 음, 그러니까 하물며 그냥 한국인이 보기에도 이런데 중국 애들이 보면 어떻겠어요. 황당하겠죠. 예. 얘네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우리한테 우리 얘기를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보냈을까? 뭐 이런 생각 하겠죠. 아, 그리고 안 하겠어요? 몇 달 전에 이미 음, 이 화뮬란에 대한 영화가 개봉이 됐었대요. 중국에서 만든 게. 지금 유튜브에도 나와 있어요. 아, 근데 이미 뭐 드라마는 너무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네, 영화로 만든 네. 게 지금 2020년에 만든 네. 화물란 그 영화가 유튜브에서 영어 자막으로 해가지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걸 보는 게 좀 더 뮬란 전설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거보다는 좀 신경 썼겠죠. 네. 그리고 앞으로도 두 개가 더 개봉할 예정이래요. 그러게요. 뭐 찾아보니까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거지. 잔다르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여전사잖아요, 예. 완전히. 음. 네. 이게 모든 것이 다 그 뮬란에 대해서 알려진 게 더 Ballad of 뮬란이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 이 시에서 비롯됐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시를 다 초등학교 때부터 암송을 하면서 이제 배운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아, 중국 네. 학생들이.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잘 아는 내용들이잖아. 디즈니 너무 용기가 많았던 것 같다는 그런 예.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무모했다는 생각도 예. 들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랄까? 음. 예. 98년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지 몰라도 2020년에는 매우 힘든 일이잖아요. 예. 용감했어요, 굉장히. 용감했습니다. 음, 그리고 음, 저는 보는데 이게 네, 사막 지역이잖아요. 사막 네, 지역에 거기다가 뭔가 T라는, 그러니까 뭐 음, 영어로 하면은 QI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꾀라고 읽어야 되나 했는데 T라고 음, 읽더라고요. 그리고 음. 뭐 그래서 저는 그냥 뭐 기를 얘기하나 보다. 뭐 그러니까 기센 여자 그래 뭐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뭐 스타워즈의 포스급인 거예요. 폴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여기서는. 보는데 저는 음, 뮬란을 보는데 자꾸 스타워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얘기라니까. 그, 어차피 스타워즈도 뭐 음, 무연물에서 간 거고 이러긴 하니까. 음, 그래서 아니 이게 뭔가 스타워즈도 이제 디즈니가 만드니까 너무 음. 디즈니의 그런 스타워즈나 아니면 마블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예요. 맞아, 이거 슈퍼히어로 영화야, 이거. 그러니까 슈퍼히어로에다가 스타워즈에다가 이런 게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네, 없는 애가 가서 뭐 음,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해서 뭐 성장을 한다 이런 얘기였는데 네.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얘가 초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중국식으로 하면 무협에서 나오는 그런 뭐 특별한 능력, 뭐 그런 게 있는 건데 그러면은 무협물로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음. 근데 무협적인 재미가 있었나? 뭐 이런 뭐 그러기에는 예, 굉장히 모자란 점이 많았었고 그렇다고 네, 뭐 고증을 생각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너무 예, 리서치가 안 된 상태였고 예. 그런 뭐 전에 제작이 됐던 뮤지컬 애니메이션을 많이 수용을 해서 만든 거라고 하기에는 음악이 전혀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90년대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다 이제 음, 뮤지컬 형식이었고 음악을 음, 또 듣는 재미가 있었으니까 그런 게 되게 음, 중요했는데 이 영화는 뮤지컬도 아니어서 음, 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녀와 야수, 뷰티 앤 더 비스트 같은 것들이 실사가 됐을 때는 그래도 그 음악들이 다시 영화에 나왔었잖아요. 음, 근데 뮬라는 뭐 중간에 나오긴 합니다만 이렇게 네, 뭐 인물들이 직접 노래를 부르는 건 아니어서 네, 또 그런 재미는 떨어지고 음, 참 네. 원작을 기대하고 봤으면 네. 실망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거를 뭐 역사고 뭐 리서치고 다 생각 안 하고 이제 여배우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이 영화를 어디서 왜 찍었는지 그런 거 예, 다 빼고 그냥 예. 영화로만 봤을 때 저는 그냥 그런 대로 괜찮게 봤어요. 이게 뭐 기본은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도 하고 저는 여자 캐릭터들을 굉장히 많이 살려놔서 솔직히 애니메이션보다는 더 재미있게 봤었거든요. 애니메이션을 봤더니 애니메이션에서는 뮬란이 보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음, 그 용인 무슈 있잖아요. 실사 음, 영화에서는 나오지 않은 그 에디 음, 머피가 목소리를 했던 음, 그 용이 더 기억에 남는 편이어서 음, 예, 실사 영화에서는 배우가 나와서 연기를 하니까 음. 좀 더 주연 배우한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에디 머피 목소리 딱 들으니까 슈렉 생각밖에 안 나던데. 슈렉은 그래서 근데 재미없게 한참 봤는지도 뒤에 또 몰라. 일이어가지고 아니, 저도 예. 뮬란을 안 봐서 요번에 이 영화 보기 전에 애니메이션을 다시 봤거든요. 네. 챙겨서 봤는데 뭐 슈렉 생각밖에 안 나던데. 음, 그래서 그렇게 별로 재미있게 보지를 않았었는데 이 실사판은 그 여자 캐릭터들을 잘 쓴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마음에 들었었고 특히 저는 공리가 맡은 마녀 있잖아요. 네. 이 역할은 애니메이션에서는 없었잖아요. 예, 새롭게 만들어진 역할이죠. 근데 저는 공리 너무 좋아요. 아, 공리가 이 영화에서 등장할 때 장면이 되게 음, 명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일단 되게 그, 멋있게 예, 봤어요. 멋있게 나오고, 그리고 음, 공리 캐릭터가 있음으로 해서, 음, 만들어지는 어떤 긴장감이 있는데요. 음, 근데 참, 마지막에는 좀 어이가 없죠. 그러게. 예, 그, 보면서 막, 헐, 막 이러면서. 이렇게 끝내나. 아니, 영화 중간에 대사가 있잖아요. 너 눈 깜빡할 사이에 너 죽일 수 있다고 그러는데. 예, 아니, 예. 그걸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해가 안 가는 마무리였고요. 그래서 저는, 음, 공리가 딱 나와서 너무 기대가 딱 생기더라고요. 음, 이 공리 보는 것만으로도 뭐 건지겠다 이래서, 그럼 음, 마지막에 주인공이랑 공리랑 싸우겠지? 그거 좀 기대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생각까지는 안 하고, 예. 일단, 공리가 나옴으로써 느껴지는 그 아우라 있잖아요. 네. 거기에 매료가 돼가지고 굉장히 등장할 때마다 즐거웠었어요. 공리하고 뮬란이 네, 나누는 대화도 저는 되게 재밌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 공리도 그런 음, 특수한 능력이 있는, 초능력이 음, 있는 존재인데, 음, 그러니까 전 세대 여자인 거죠. 음, 걔는 그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자기의 능력을 인정을 해주는 적의 편에 선 거잖아요. 음, 어떤 전 세대에 잘못된 선택을 한 능력 있는 여자. 음, 하지만 뮬라는 그 능력을 가지고 나는 다른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음, 대립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죠. 저는 그게 와닿았거든요. 저도요. 네, 근데 그렇게 마무리를 해.
뭐 마무리가 어땠던 네. 간에 저는 그 뮬란이나 그 마녀 캐릭터를 굉장히 잘 묘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거는 뭐라 그러나 감독이 여성 감독이고 작가 중에서도 여성들이 있고 그래서 여자 캐릭터에 더 많이 노력을 기울였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네. 근데 다른 그리고 캐릭터들을 다 좀 버렸어요. 아니 저는 네. 그 보릭한 캐릭터 있잖아요. 예. 제이슨 스캇리가 했는데 이 캐릭터도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애니메이션에서는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 션 유라는 캐릭터였었는데 이게 보리칸으로 바뀌었는데 그 애니메이션에서는 굉장히 그 평면적으로 묘사가 된 악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형적인 디즈니 여기에서는 악역 같았죠. 네. 근데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이유 있는 그런 그 분노였거든요. 아버지를 네. 죽였으니까 네. 이 황제가. 그러니까 이제 복수를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 본인을 따르는 다른 부족장들한테도 그렇게 처음에는 뭐 굉장히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딱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목민한테 금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짧은 순간들이지만 악역을 좀 잘 묘사를 하는 그런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 캐릭터도 약간의 발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보다. 네. 이 제이슨 스칼리의 역할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애니메이션에서 뮬란이랑 굉장히 썸 타는 캐릭터가 있었잖아요. 네. 미르시고. 애니메이션에서 쉥리라는 캐릭터가 있었는데 이 캐릭터를 두 개로 나눠놨잖아요. 이번 실사판에서는. 그래서 네, 상사하고 부하가 음, 사랑에 빠지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지금은 러브라인을 조금 없애버렸죠.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네. 결정을 했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텅 장군하고 홍희라는 캐릭터로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요런 점도 저는 마음에 들었었어요. 왜냐면 애니메이션 보면서 저도 솔직히 불편했거든요. 이거는 상사니까 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그런 그러니까 러브라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 직책을 맡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잖아요, 이 사람이. 네.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런 역할을 음, 맡을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대충 맞는 거죠, 애니메이션은 그때. 그래서 그런 거를 네. 해결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황제를 이연거리하고, 텅 장군을 견자단이 했는데, 이 사람들 액션을 잘 안 보여주는 그런, 그러니까 저 견자단이 나온다고 해서 얼마나 기대하면서 봤는데 음, 뭐 어쩌라는 거야. 견자단 진짜 몇 장면도 안 나오고, 그 중에서 예. 무술하는 장면은 진짜 아주 드물었잖아요. 예. 그래서 아니 무협으로 갈 거면 제대로 하던가 이런 음, 생각도 들고 이영걸도 처음에는 못 알아봤어요. 아 제트리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대체 어디서 나온다는 거야 했는데 뭐 나이 들어서 보는 게 되게 오랜만이니까 음, 그 나이 든 얼굴도 못 알아보겠고 이영걸을 그렇게 꽁꽁 싸매고 앉혀놨으니 음, 뭐 참 황제로 나오는데 뭐 안 하려다가 음, 딸 때문에 출연을 결정했다고 하던데요. 그러게. 예. 그리고 또 저는 반가웠던 사람이 그 음, 매치메이커로 나오는, 그러니까 중매 할머니로 나오는 음, 정페페였는데, 음, 예, 쇼브라더스의 예, 히로인이자 뭐 와우 장룡에서 푸른 여우로 나왔던 그런 분이죠. 네, 정페페 되게 좋아하는데 음, 처음에 이렇게 딱 보고 아 저거 혹시 정페페? 이러고 음, 판단하는 순간 그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셨어요. 지금 음, 아 정말 유명한 배우 데려다가 음,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대충 쓰고 만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는 반가웠던 사람이 그 아버지 역할을 맡았던 예. 지마 씨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이 사람이 거의 아버지 역할은 다 두루두루 맡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저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반갑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아니, 저는 이 예. 배우를 굉장히 옛날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예. 지금에서야 조금 빛을 보는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아버지로서 역할을 굉장히 잘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 중국 사람들이 뭐 아버지하고 뮬란 사이에 그런 그 감정들이 잘 묘사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애니메이션보다 더 잘 묘사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버지가 말로는 뮬란을 탓하거나 아니면은 능력을 안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야단을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눈빛하고 행동은 다르게 딱 보이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버지하고 딸 사이에 이런 사랑이 잘 느껴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또 한국 배우가 나오는 거 아시죠? 근데 뭐 너무 많은 분들이 지나가가지고요. 한국 음, 배우들도 있긴 하던데, 뭐 눈에 띄게 기억이 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사가 있는 배역 중에서 한국 분이 있는데 네. 누구냐면은 그 뮬란 마을에 와가지고 사람들 징집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예. 기억에 황제가, 남진 않았습니다만. 네. 황제가 이제 명을 내렸다 그러면서 예. 집안 가장들 이제 이름 부르면서 여기에서 이제 나올 남자들 뽑고 그러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역할을 했던 배우가 훈 리라는 배우거든요. 네. 이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뉴욕 중심으로 해서 브로드웨이, 업브로드웨이에서 연기 활동을 굉장히 오래 했던 배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 에이시안들 나오는 그런 티에러 피스에서는 항상 빠지지 않고 많이 참여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저도 무대에서 여러 번 보고 그랬었는데 좀 영화에서는 맨날 무슨 엑스트라나 막 이런 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그렇게 큰 역할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대사가 있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한국 배우라는 것을 코리안 아메리칸 배우라는 것을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홍이 역할을 맡았던 여선 안이라는 배우는 또 음, 중국 중계 뉴질랜드인인데요. 모탈 음, 엔진에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감독이 뉴질랜드 음, 출신이다 보니까 음, 뉴질랜드 배우도 데려온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음, 많은 지역에서 이제 네, 중국계 배우들이 아니면 아시안계 배우들이 많이 음.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뮬란하고, 마녀하고, 대화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조금. 네. 네, 여기에서 또 사람들이 GL 커플 나왔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GL이 뭐냐면 이제 BL이 유명하듯이 이제 GL도 있는 거죠. 이제 보이스 러브 그 섹션이 유명하듯이 이제 걸스 러브라는 그런 또 세그먼트가 또 따로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레즈비언 커플 탄생 막 이러면서 그런 내용도 막 뜨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마지막에 사랑이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사랑인가? 너무 비하기 심해서. 그런 거였나요? 예. 다시 봐야 됐나요? 저는 공리를 그렇게 스토리 상에서 네. 대접한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습니다. 음, 좀 더 멋진 관계로 그려낼 수 있었는데 음. 예, 너무 대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음, 그렇게까지 실망하진 않고 네,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긴 했지만 공리 네, 캐릭터만큼은 영화 안에서 가장 돋보이지 않았었나 뭐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 영화를 보기 전부터 이제 뉴욕비에 대해서 감정이 별로 안 좋았죠. 이 홍콩 일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조금 감정을 가지고선 이 영화를 보기 시작한 게 맞아요. 그런데 네.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냥 영화만 보게 되더라고요. 그 배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거는 이제 잊게 되고 보게 됐는데 그 연기 면에서 그렇게 못하지 않은 것 같아요. 유역비도. 그리고 특히나 예, 신조협력 같이 무협 드라마를 꽤 많이 찍었는데요. 직접 액션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여자 배우인 것 같더라고요. 음, 그리고 특히 그 애니메이션에서 보면서도 저는 굉장히 거슬렸던 장면인데 뮬란이 아버지 대신 나가기 전에 머리를 자르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네, 이건 진짜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장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여성이 머리를 자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empowering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네. 문화가 있어요. 하지만 아시아 쪽에서는 그것도 예전에는 머리를 자르지 못하잖아요. 남자건 여자건 간에.
신체 발무 수지 부모다 이놈들아. 근데 그 장면이 있는 게 굉장히 마음에 안 좋게 남았었는데 이 실사판에서는 그러지 않아서 좋았었고 그리고 나중에 머리 풀고선 풀어 헤치고선 말 타고 가는 장면이 멋있더만 나는. 그래서 그 장면도 마음에 들었었어요 저는. 저는 그리고 영화적인 설정이긴 한데 갑옷 벗어 던지는 장면은 좀 이해는 안 갔어요. 근데 왜 안 돼? 그러니까 여자라는 거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음. 얘가 갑옷을 벗어 던지고 자기의 그 뭐 빨간색 그 도포 같은 옷을 입고 말을 타면서 이렇게 자유를 만끽하는 표정으로 나오는데 아니 그래도 그렇지 갑옷을 벗어 던지면 어떡해. 아니 뭐 몰라 뭐 총알도 피해가는 슈퍼파워이긴 하지만 뭔가 갑자기 거기서 저는 영화에서 확 빠져나오더라고요. 뭐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나중에 네. 막 중국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네. 완전 거품 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당시에 갑옷이 얼마나 비쌌는데 그걸 이렇게 바닥에다가 그러니까. 내팽개 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거 소중하다며. 근데 왜 그러니까 벗어 던져? 그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저는 빵 터졌었어요. 그리고 문제를 삼는 게 또 뭐였었냐면은 중에서 의상들이 굉장히 컬러풀해요. 근데 네. 그 컬러풀한 의상이 그 궁궐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밖에서 전쟁을 하는 병사들이 입은 옷에도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뭐 파란색도 들어있지, 빨간색도 들어있지. 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거의 이렇게 색깔 내는 게 불가능했대요. 돈이 많이 들지 않는 네, 이상. 염색도 좀 기술이 발전해야지 할 수 있는 거고 무슨 병사들 나가서 싸우는데 누가 그렇게 염색을 열심히 해. 거기서 궁궐 보리칸이 궁을 공격을 할 때 처음에 나오는 이제 병사들이 입고 있던 그 옷이 파란색이었어요. 굉장히 파란색이었는데 그 정도의 색깔이 나오려면 황제나 입어야지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웃었었는데 거기까지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 하는 생각은 어렴풋이 할 수 있겠더라고 그런 거 보면서. 궁 안에서도 사실 그 큰 길은 그렇게 막 시녀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사람이 많으면 안 돼요. 왕만 다닐 수 있다고. 궁궐 앞인데 어디를 서성여. 그니까. 그런데 또 궁궐 들어가기 전에는 또 왜 이렇게 텅텅 비었어. 아무도 안 살아? 그러니까 너무 웃겨요. 빈 공간에 가서 그냥 얼른 촬영만 하고 금방 나간 그런 느낌밖에 안 들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다가 자꾸 그 충용진 너무 강조해가지고 그래서 뭐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영화만 보고 배우들이 연기한 장면들만 본다 치면은 그런 대로 볼만한 영화였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고려를 한다면 이건 돈 내고 보면 안 되는 영화거든요. 저는 뭐 액션 영화로 그냥 뭐 좀 스타워즈 같네 이러고 보다가 마지막에 효가 나오는 바람에 효도로 마무리가 되는 바람에 정말 빵 터져가지고 아니 무슨 서양에 지금 효도를 가르쳐 주자는 건가 뭐 이러면서 너무 그냥 그 컨셉 자체가 좀 어이가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마지막에 그래서 그냥 뭐 그러고 끝났어요. 네. 그리고 저는 좋았던 점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 팬들은 굉장히 문제를 많이 삼았던 그런 내용인데 원래 애니메이션에서는 그 뮬란이 그렇게 특별한 포스가 있는 초능력이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인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이제 머리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끈질기게 계속 노력을 하고 연마를 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해서 얻어지는 결과. 그러니까 점점 나아지는 사람.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서 뭐 진짜 그 히어로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실사판에 나온 뮬란은 그런 어려움 없이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공감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는 절대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성으로서 산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겠지만 본인이 분명히 잘할 수 있는 일인데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밀린 적들
한 번쯤은 경험하지 않았어요? 아니, 저는 경험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했어요. 예, 그러니까 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신지는 알겠는데, 음, 그 부분을 뭐 이렇게,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공리와 대화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음. 뮬란에 뭐 이렇게 빗대어 또 그거를 뭐 굳이 갖고 와서 뭐 생각할 만큼 저는 그렇게 막 간절하게 이 영화를 뭐 대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렇게 생각 예, 안 하고, 예, 일단 조금 억압돼서 자랐던 그런 여성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억압된 것이 이렇게 빵 터지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좋았다고 얘기했던 장면이 있었잖아요. 머리 풀어 헤치고서 막 말 네, 타고 달리는 예, 장면이 저는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 장면이. 예, 그런 저도 그러니까 면에서. 그런 음, 면에서는 꼭 그렇게 뭐 억압당하거나 이런 것을 뭐 이렇게 거대하게 가져오지 않더라도 음, 여자라면 누구나 그런 장면에서 해방감을 느끼고 음, 뭐 액션 장면의 쾌감을 느끼고 일단 여자가 액션 자체를 한다는 거에서 오는 쾌감이 음, 있는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효도 이렇게 넘어가 버리니까 음, 저는 좀 어이가 없어졌달까? 그러니까 뭐 내용은 충분히 페미니즘적으로 담을 수 있는 내용인데 음, 마지막에 한국인으로서 갑자기 효도?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음, 다시 뭔가 우리에 갇히는 느낌? 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음. 저는 좀 별로더라고요. 그런 결말이. 저는 뭐 효가 나온 게 조금 웃기긴 했지만 그렇게 예. 큰 부담감은 없었고 그 네. 효가 당연하게 생각이 되도록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물론 저 시대를 다뤘으면 그 얘기가 나와도 별 상관이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그런데 또 다른 걸 또 문제 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뮬란 애니메이션에서는 안 나왔던 캐릭터인데 또 여동생이 나오잖아요. 네. 영화에서. 그 여동생은 나중에 뮬란이랑 다시 만났을 때 자기 결혼할 사람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또 막 얘기를 하더라고. 특별한 파워가 없는 여성은 그냥 결혼을 해야지 된다는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음. 하는데 아니 결혼하는 거는 또 왜 문제가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다 뭔가 음. 부족하니까 계속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근데 그 뭘 트집 잡는 보여주려면 거 좀 제대로 보여줬어야지. 아니 나는 얘기를 응, 하는 게 트집을 잡을 네, 만한 그런 장면이나 이유에서는 트집을 잡아도 네, 괜찮은데 네, 쓸데없는 것까지 다 싸잡고 들어가는 건 문제가 음, 있다는 생각이. 그래서 이유가 있는 불만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한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음. 결혼하는 거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자가 결혼하면 안 됩니까? 뭐 아니, 독립적인 여성이 되려면 결혼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뭔가 이렇게 되게 균질하지 못하게 스토리가 전개가 되니까 음, 자꾸 뭔가 걸리는 것들이 하나씩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볼만은 하지만 그렇게 뭔가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죠, 절대로. 예. 근데 사람들은 하도 마케팅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니까 그런 거라고 음, 믿은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말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뭐 이 영화가 뭐 그렇게 대단한 영화는 아닌 거죠. 그렇죠. 예, 모든 사람들의 그 열망을 다 이렇게 감싸줄 수 있을 만큼의 음, 그런 정도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음, 예, 참, 단지, 뭐, 아시아를 배경으로 아시아 배우들이 나오고, 그리고 여자가 억압받던 시대에 어떤 여성 해방적인 측면을 다룬다. 그 정도? 예, 음. 영화 같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이 뮬란까지 보고 나니까 굉장히 디즈니 플러스 어떻게 될지 걱정되지 않아요? 디즈니 플러스는 물론이고 디즈니도 굉장히 걱정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전에 우리 얘기했던 해밀턴 있잖아요. 네, 그 해밀턴이 장사가 잘 됐다고 해도 이거 따로 돈 받고선 한 게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 구입할 때 7,500만 달러 주고선 구입을 했었고, 그 네. 다음에 중간에 또 스리슬쩍 디즈니 플러스에 푼 영화가 또 하나 있거든요. 아르메스 파울이라고. 이 영화도 1억 2,500만 달러가 들어간 영화인데 완전히 혹평 그런 혹평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
때문에 돈 많이 또 잃었었죠. 이번에는 뮬란이잖아요. 뮬란은 2억 달러잖아. 이거 다 어떡할 거야. 저는 근데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 중에 하나가 디즈니 걱정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데 디즈니가 돈을 디즈니 플러스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올해는 거의 수익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마블 영화들 있잖아요. 이 영화들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조금 되더라고요. 디즈니의 문제라기보다는 헐리우드 음. 전체 산업의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작은 영화사들은 네. 물론 엄청 큰 타격을 받겠지만 디즈니가 타격을 받으면은 진짜 영화 시장에 엄청 문제가 커지지 않을까. 디즈니는 근데 뮬란이나 계속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계속 우려먹는 것들, 음, 거의 사고 우리듯이 우리고 있는 그런 옛날 컨텐츠에서 우리는 우려먹는 것들이 더 이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예전만큼 닿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글쎄요. 들고요. 모르겠어요. 자기네들의 플랫폼으로 이용해서 다른 컨텐츠들을 다른 데서 또 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디즈니 플러스를 보는 이유는 만달로리안이기 때문에 네. 조금 있으면 시즌2 시작하죠. 네네. 그리고 지금은 좋으시겠어요. 저희 핸드폰 회사의 프로모션으로 네. 공짜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뮬란에 $30 더 낸 거 외에는 디즈니 플러스에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어쨌든 1년은 계속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잘 봐지지는 않아요. 애가 있는 집에서 많이 활용을 하겠지. 네. 그냥 일반 가정에서는 그닥 좋은 셀렉션이 있는 앱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어른들이 보기에 괜찮은 콘텐츠가 계속 올라온다거나 이런 게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억의 영화들 같은 것들은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수 있겠지만 저는 딱히 그렇게 추억의 영화를 돌려보고 이런 타입은 아니어서 저에게 딱 맞는 플랫폼은 아닌 것 같아요. 음악 얘기 잠깐 해볼까요? 네, 익숙한 노래가 나옵니다. 저는 솔직히 근데 애니메이션 쪽에 신경을 전혀 안 썼기 때문에 뮬란에서 나왔던 노래가 어떤 건지 전혀 몰랐거든요. 네. 근데 당시에 그 노래가 많이 유행을 했었나 봐요. 저는 몰랐어요. 오히려 영화를 본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그 노래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크리스티나 아길레라가 불렀던 리플렉션이 가장 유명하고요. 그리고 네. 애니메이션을 보다 보니까 98 Degrees하고 스티비 원더가 같이 불렀던 True to Your Heart가 있는데 그 노래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뮬란에 나왔던 노래인지는 또 몰랐어요. 근데 그 노래는 요번 실사 영화에서는 빠졌죠. 그리고 리플렉션만 크리스티나 아길레라가 다시 불렀고 그리고 유역비도 중국어로 불렀어요. 그리고 이 실사 영화를 위해서 또 옛날 노래만 부를 수 없으니까 또 노래를 다시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로얄 브레이브 트루. 왜냐면 또 아카데미 시상식의 주제가 상 후보에도 올라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크리스티나 아기네라가 새롭게 부른 노래고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계속 말하는 충용진이 되겠죠. 그래서 로얄 브레이브 트루라는 노래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래도 리플렉션이 하도 귀에 익숙한 노래라서 제일 먼저 딱 들리기는 하고, 그리고 이 노래가 경음악으로 계속 영화 전반에 깔리기도 합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뮬란 애니메이션을 봤을 때 음악들이 괜찮았거든요. 네. 그럼 그 음악들 중간중간에 조금 넣어주지 왜 그렇게 끝날 때 틀어주는 걸로 끝나는지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중간에 그냥 가사 있는 노래를 넣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어쨌든 가사가 없이는 나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가사 들어간 원작의 몇 곡들을 중간중간에 넣어도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뭘 그렇게 일부러 너무 딱딱하게 간 것 같은 그런 느낌? 전혀 코믹한 요소가 없죠. 있긴 한데 웃기진 않아요. 좀 안 웃기고.
그 메이크업 때문에 제가 학을 띄었다는 거 아닙니까? 음. 그 완전히 삐에로지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예쁘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거 웃긴 장면처럼 집어넣는 바람에 네. 뭐 안 해도 될 걸 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원래 애니메이션에서 뮬란 목소리를 담당했던 밍나웬 그 배우가 마지막 장면에 황제한테 뮬란을 정식으로 소개하는 그런 역할로 잠깐 나오잖아요. 아, 그래요? 예. 네, 근데 그 배우도 막 메이크업을 그렇게 희한하게 시켜놨더라고요. 거기다가 입은 드레스에 그 테일 있잖아요. 뒤에 네. 이렇게 끌리는 테일 쪽에 수놓은 그런 문양이 있는데 도대체 무슨 동물을 그려놨는지 알 수 없는 공항 그렇게 아니었을까요? 너무너무 흉한 그런 예. 모양을 수놓아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돈을 그렇게 많이 들였다면서 도대체 어디다가 돈을 쓴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번부터 계속 돈에 민감하십니다. 그렇잖아요. 돈을 얼마 썼다고 그러면은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눈에 보여야지 그게 좋은 영화지. 어디에다 썼을까요, 도대체? 네. 이해가 안 돼. 마지막에 엑스트라도 별로 불꽃놀이? 없고. 아, 참. 동네 사람들만 데리고 왔어도 거기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그 역할은 다 했겠구만. 별로. 네. 사람도 안 디즈니가 보이고. 중국에 가서 바가지를 쓴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Maybe. Maybe. 자, 그럼 팝콘 지수로 주면서 이만 정리해 볼까요? 네. 저의 팝콘 지수는 2.5입니다. 예. 예, 저도 2.5입니다. 오, 이럴 수가. 예. 저는 뭐 다른 거 다 빼고 그냥 배우들 연기랑 일부 그 스턴트 그 정도 때문에 점수를 2.5 주겠습니다. 네, 저도 비슷합니다. 예.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말 타고 가면서 하는 그 스턴트들은 괜찮은 장면들이 몇 개 있었어요. 네. 뮬란은 주로 이제 뒤로 돌면서 날아오는 창을 차는 액션을 주로 하죠. 예, 그게 특수 능력인 것 같아요. 그게 계속 나와서 그것만 반복하는 뭐 예고편을 따로 만들기도 했더라고요. 약간 놀리는 식으로 이렇게 액션이 그것만 나온다고. 약간 소림 축구 같지 않았어요? 예, 예. 그래서 누가 또 소림 축구하고 비교했다가 감히 소림 축구를 어떻게 이용하에 비교하냐며 분노하는 댓글도 있고 아주 난립니다. 일단 이 영화를 둘러싼 많은 안 좋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이 영화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희도 이 영화를 리뷰하지 않았으면은 돈을 주고 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라도 몇 년 후라도 채널 돌리시다가 만약에 우연하게 보신다면은 뭐 보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디즈니 플러스가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12월 이후에 공짜로 올라왔을 때 보실 수 있으면 이제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뭐 어린 여자애들 뭐 그런 애들이 보면은 그래도 뭐 영감을 받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 전체 관람가답게 전쟁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피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지만 피가 나오지 않아요. 전쟁이 아주 깨끗해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영화 보면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저희가 멤버십이 들어있는 이제 AMC 극장 그 프로그램 때문에 거의 돈을 안 들이고 영화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었었잖아요. 영화 많이 보시는 분들이. 돈을 안 들인다기보다는 이제 한 달에 $20 내면 많이 볼 수 있었죠. 네, 그 일주일에 3편 정도 볼 수 있었는데, 만약에 지금 AMC 띠에로도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언제 없어질지 전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없어져서 개별적으로 극장에 가서 영화별로 돈을 내고 봐야지 된다면 디즈니 영화는 앞으로 좀 피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렇게 자기네들 돈 버는 거 이외에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회사를 계속 지원을 해줘야지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뮬란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더군요.
아까 무슨 디즈니 앞으로 어떻게 하나 이런 거 걱정도 하셨으면서 이제는 또 안 보겠다 그러고. 그거는 영화 시장 전체를 예. 생각을 해서 한 얘기지만 기왕에 내 돈을 주면서 보게 된다면은 영화 생각 있게 만든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새는. 그래서 디즈니가 그러니까 운영하는 방식을 진짜 열심히 생각을 해서 고치지 않는 이상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크게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디즈니가 거의 뭐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디즈니가 바뀌면 뭔가 할리우드가 바뀐다? 뭐 이런 관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영화계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행방을 좀 조심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결정을 해야지 될 시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디즈니 관계자가 듣진 않겠지만 아무튼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예, 네. 디즈니 영화 좀 더 한번 생각해보고 앞으로 보게 될 것 같아요. 끝나기 전에 저희 팟캐스트를 어디서 들으실 수 있는지 잠깐 안내하고 가겠습니다. 네. 네, JJ 팝콘 토크는 아이튠스 팟캐스트뿐 아니라 사운드 클라우드,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패트리온 사이트에 가입하시면 저희한테 후원도 해주실 수 있습니다. 패트리온 사이트의 스펠링은 patreon.com인데요. 패트리온이라고 치셔도 링크를 타고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패트리온 사이트에 로그인을 하셔서 JJ 팝콘 토크를 검색하시면 한글로 안 나오면 영어로도 검색해 주시고 저희한테 후원을 하실 수 있어요. 아이튠스 팟캐스트, 사운드 클라우드,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 패트리온 어디서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JJ 팝콘 토크에서 어떤 의견이나 질문을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팔로우. 자, 그럼 이제 진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인스타그램 JJ 팝콘 토크에 뭐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